(2023년 10월) 첫째 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비건 레더라고 들어보셨나요? 동물을 희생시켜 만드는 천연가죽 대신에 식물을 재료로 만드는 친환경 인조가죽이 뜨고 있습니다. 채식주의를 뜻하는 비건을 차용해 이른바 비건 레더로 부르는데요. 친환경 바람 속에 에르메스나 구찌 같은 명품 업체도 관련 제품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명품 패션 업계가 속속 도입하더니 이제는 전자제품과 자동차까지도 비건 레더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비건 레더를 활용한 핸드폰 액세서리를 출시했고, 현대차도 전기차 아이오닉 5에 비건 레더 시트를 적용했습니다. 퇴사를 결심했거나 은퇴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던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실 텐데요. 퇴사 후 수입이 마땅치 않다면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지역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피부양자 신청 시에는 먼저 사업소득자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피부양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주유소가 차에 기름을 넣던 공간에서 다양한 기능을 겸비한 복합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주유소 수익성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인데요. 주유소 플랫폼이 갖춘 이점을 활용한 활로 모색에 한창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는 SK그룹의 부동산 전문 투자 회사인 SK리츠와 함께 직영주유소 부지를 복합에너지 플랫폼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각지에 있는 직영주유소를 주유, 전기차 충전, 연료 전지 발전, 세차, 물류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스테이션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인데요. 복합 스테이션으로 새로 단장할 첫 주유소는 경기 시흥 SK시와 산업주유소입니다. 국세청 같은 공공기관이나 대학을 사칭한 악성 파일이 확산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알랩에 따르면 최근 국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바로가기 파일인 LNK 파일을 이용한 악성 파일 유포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알랩은 악성 LNK 파일이 이메일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 URL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URL을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라는 압축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탈취된다고 알랩은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협의회 참여단체 현황이나 통일부 조직 개편 설명 자료, 주차 등록 신청서 학생용, 수강 신청 정정원 등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를 사칭한 LNK 파일이 유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자 개천절인 오늘도 일교차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4.7도, 거창 9.6도, 대관령 3.7도까지 떨어져 있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더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는 가을볕이 비추면서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이 22도, 거창이 20도까지 올라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다소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전에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경남에도 비가 내리겠으나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또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너울이 밀려올 수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는 내일은 오후부터 밤 사이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이나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전세 사기 사태를 계기로 공인중개사 다수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뿐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주유소 경유 판매 가격이 올해 1월 이후 9개월 만에 리터당 1,700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현재 전국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11원 오른 1,700.03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각 기준으로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도 1,796.32원으로 1,800원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마지막으로 1,800원대를 기록했던 것은 지난해 8월 12일 이후 약 14개월 만입니다. 당뇨병의 전 단계인 전당뇨에서 벗어나려면 체중보다 복부 지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뇨병은 일단 시작되면 벗어나기가 어려운데 체중을 크게 줄이면 당뇨병 증상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대부분 1, 2년 안에 다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당뇨는 일찍 대책을 세우면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독일 튜빙겐 대학병원 당뇨병 연구센터의 안드레아스 비르켄펠트 박사 연구팀이 전당뇨에 해당하는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작위 대조군 설정 임상시험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미국 과학진흥협회의 과학뉴스 사이트 유레이크 얼러트가 보도했습니다. 우리 양궁 대표팀의 이우석 선수와 임시현 선수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리커브 종목 혼성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우석 선수와 임시현 선수는 혼성전 결승에서 일본 선수들을 6대0으로 제압하고 이번 대회 한국 양궁에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지난 자카르타 대회에서 남자 단체전과 개인전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이우석 선수는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냈고 올해 처음 국가대표가 된 임시현 선수는 첫 종합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내일부터 전월세 계약대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이라면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 내역을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이 바뀝니다.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이라면 총액을 표기한 뒤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을 별도 표기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오늘 원룸과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게임 4연패를 노리는 야구 대표팀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슈퍼라운드 첫 경기에서 일본을 꺾었습니다. 야구 대표팀은 대회 슈퍼라운드 첫 경기에서 일본을 상대로 6회 희생플라이와 8회 적시타로 혼자 2타점을 올린 노시환 선수의 활약을 앞세워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대만에 기록한 1패를 안고 슈퍼라운드에 올라온 우리나라는 1승 1패로 결승 진출 희망을 살렸습니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5 시리즈의 예약 판매가 시작됩니다. SK텔레콤과 KT, LG U+는 오늘 밤 0시부터 오는 12일까지 아이폰 15 시리즈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신제품은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플러스,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 애플워치 시리즈 9, 애플워치 울트라 2입니다. 아이폰 15 시리즈는 기존의 라이트닝 포트 대신 USB-C 충전 단자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국보인 훈민저금 해례본과 언해본을 되살려낸 복간본이 한글날 출간됩니다. 이번 복간을 기획 제작한 간송문화재단과 도서출판 가온 누리는 정확한 고증을 통해 옛 모습을 최대한 살려 복간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문으로 된 해례본과 한글로 된 언해본은 한글의 창제 원리와 뜻, 문자를 조합해 표기하는 방법을 담은 해설서로 함께 복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 7월부터 익명의 산모도 출산 이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한글날 연휴 동안 비가 오는 남해안과 강원 영동을 제외하면 대체로 바깥에서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7일 늦은 오후부터 8일 아침까지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강원 영동과 기압골에 드는 남해안,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글날인 9일도 중부지방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때문에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 소낙성 강수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7일에서 8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안팎이고 낮 최고기온은 22도 안팎이겠습니다. 북서쪽에서 계속 유입되는 찬 공기로 기온이 뚝 떨어졌던 5일에서 6일보다는 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023년 10월 첫째 주 뉴스 리딩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